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작전 중 하나인데 아주 이상한 이유에서 유명한 작전 오퍼레이션 마켓 가든 작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투 사례에서 가장 폭망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승리를 향한 연합군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전선에서 몽고메리 장군이라는 이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긴 커다란 오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마켓 가든 작전의 작전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예하 부대에 어떠한 명령과 지침이 내려갔는지 1차 사료를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회고록이나 워 다이어리라고 부르는 작전 일지를 통해서 네덜란드에 떨어졌던 연합군 부대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했고 독일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작전을 망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독일군을 유럽에서 순조롭게 몰아내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연합군은요, 노르망디 일대에 상륙해서 북동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군 수뇌부는 확실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작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화력전, 물량전으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독일군을 몰아내자.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해서 기세가 연합군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미군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은 좀 입장이 달라요. 고민하는 거예요. 특히 전선사령관인 몽고메리는 그야말로 똥줄이 탑니다. 왜냐? 이 전쟁의 영광이 미국에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북아프리카 전선의 승리도 미국의 힘으로, 유럽 본토 상륙도 미국의 힘으로 이뤄냈는데 지금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이 가져갈 몫의 영광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른 방법으로 독일 본토로 쳐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상에서 싸우는 미군 놔두고 공중으로 들어가서 영국군 맨 앞에 놓자. 그 장기에서 포 두듯이 이렇게 두자. 미군보다 더 빨리 독일 본토의 중심에 베를린에 영국 깃발을 꽂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에 나중에 마켓 가든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 사령부에서 마켓 가든 작전의 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우선 2단계 작전으로 만듭니다. 제1단계는 공정작전, 적지중심작전이에요. 공정작전은 뭐냐 하면 공중수송수단을 통해서 특수부대를 적지에 투하하는 거예요. 적지의 중심에. 그게 적지중심 작전이죠. 이게 오퍼레이션 마켓 작전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적지 중심으로 들어간 공정부대와 지상공에서 공격하는 연합군 부대가 서로 만나서 합격해서 독일군에게 큰 피해를 강요하는 것. 이게 2단계 작전인데 가든 작전이죠. 그런데 왜 마켓 작전이라고 했느냐? 내부에서의 논의는 그것이었어요. 마켓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장통이잖아요. 복잡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가서 저거 내 거요 하고 찜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마켓 작전, 가든 작전은 뭐냐? 내 거요 하고 찜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죠. 내 앞마당이에요. 그래서 가든 작전입니다. 이것이 내부에서 토의된 내용이었고, 정사에는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마켓 작전은 뭐냐 하면 뮤즈선, 그것을 선점하는 작전이다. 그 뮤즈강의 M, 그래서 마켓 작전. 그럼 가든 작전은 뭐냐? 그라운드 포시스, 지상군하고 연결하는 작전이다. 거기서 지를 따와서 가든 작전이다. 이렇게 정사에는 써놨어요. 좀 뭔가 좀 구색이 안 맞아 보이긴 하는데 야사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작전, 마켓 작전으로 좀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공정작전은요, 공두보를 확보하는 작전입니다. 공두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정작전을 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착륙 지점이에요. 이게 공두보를 어디에 선정했냐면 네덜란드 국경선 안쪽으로, 그러니까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경선 안쪽으로 한 130km 정도 들어간 곳에 정했어요. 그게 이제 아인트호벤이고 아른햄 그 일대죠. 그런데 착륙 지점을 한 군데로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인트호벤에서 아른햄에 이르기까지 부대를 말하자면 쪼르륵 이렇게 뿌려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공두보를 한 군데로 정해서 거기서 가는 게 아니라 공두보를 10개
길게 펴서 동시에 공격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몽고메리 장군의 너무나 큰 욕심이었고 그의 과욕이 부른 불찰이었습니다. 부대라는 것은요. 단위 부대로 싸우도록 돼 있어요. 규모로, 덩어리로 싸웁니다. 우리가 싸움을 생각하면 펜싱이나 권투나 격투기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전투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규모가 없이는 전투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사격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 동시에 한 군데를 향해서 쏘지 않으면 빵빵 쏘는 것 그것은 전투의 행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군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급급한 나머지 부대를 찢어 놓은 거죠. 단위 부대가 되지 못하게 전투력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분산된 부대가 다시 뭉치지 못하면 그것은 부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과정에서 몽고메리 장군이 미군보다 먼저 베를린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예비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작전에는 예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 계획뿐만이 아니라 우발 계획도 있어야 되고 예비 계획이 우발 계획, 우발 계획이 우발 계획까지 마련하는 게 통상 작전입니다. 우리가 플랜 B라고 하잖아요. 플랜 B가 없었어요. 기본 계획도 없이 적지에 들어간 것이죠. 연합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냥 놔뒀느냐. 몽고메리가 워낙 독불 장군이에요. 계급이 너무 높아. 불같이 화를 내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연합군 내부의 분열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아이젠하워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마켓가든 작전은 승인을 받습니다. 작전 계획이나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까 작전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마켓가든 작전이 컨텐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대대가 하나 있어요. 워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대대가 하나 있어요. 맨 선두에 나섰던 부대예요. 이게 누구냐면 영국 제1국경연대의 선봉대대입니다. 선봉대대는 전투력 측정을 해서 가장 우수한 부대에게 선봉 표창을 주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너희가 맨 앞에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가장 위험한 데 나간다. 그래서 선봉 대대 수치라는 것도 나눠주죠. 그래서 그 부대는 다른 부대와 달리 대대기 위에 선봉이라는 수치가 달립니다. 9월 17일에 네덜란드 땅에 떨어지면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워다이어리에 적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연합부대니까 몽고메리 장군은 영국군만 집어넣고 싶었겠지만 미군 측에서 승인을 안 하죠. 연합작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르넴에 지금 영국 제1공정사단을 맨 앞에 놓고 미 제82 공정사단이 그 뒤에 네이메헨 그리고 미 제101 공정사단이 아인트호벤에 들어가서 공정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이미 부대가 떨어졌어요. 낙하 지점에 성공적으로 도착한 것은 먼저 미군이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는 데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영국군은 첫날부터 지금 그 작전이 뻐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형 숙지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넴에 떨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13km나 떨어진 곳에 낙하를 해버려요. 부대가. 이게 13km 하면 13km 운전하고 한 20분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전장터입니다. 그리고 이 13km가 가깝습니까? 서울시청에서 경기도 구리시청까지가 한 13, 15km 조금 넘어요. 이거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전장에서 13km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지금 망치는 거예요. 이때가 9월 17일 13시 15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낮이에요. 대낮에 13km 떨어진 곳에 어찌됐든 독일군 한가운데 들어갔다. 공정작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이때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잘 싸우는 부대 맞아요. 바로 공격 안 하고 부대 가까이 접근하게 못하고 기다립니다. 오히려 독일군이 숨어요. 유인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오도록. 그것도 모르고 영국 국경연대는 첫날 독일군도 없고 교전도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수월하게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다음 날 9월 18일에도 독일군이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아주 여유롭게 웃으면서 영국군이 길을 따라서 산보하듯이 이동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9월 18일 점심이 좀 지났을 무렵입니다. 밥 먹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기습을 해요. 갑자기 박격포 포격과 함께 공영화기 사격이 쏟아집니다.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순식간에 영국군이 가진 모든 기동 장비가 파괴됐다고 해요. 이건 핀포인트 사격을 한 거죠. 영국군
차량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아니면 이동하기 힘든 중박격포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가 거기를 정확히 때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독일군이 다 보고 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독일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영국군이 14시 30분경에 1시간 만에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독일군의 탄과 영국군의 피를 교환하는 교전이 시작되었다. 그냥 처절하게 사투하는 거예요. 영국군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참는 것밖에 없어요. 대응도 지금 적당히 안 돼요. 왜냐하면 공정부대는 첩보 수집, 지형 점령,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전투부대가 갖고 있는 무기와 장비를 상당히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적지에. 적과 전투를 벌이는 부대가 아니에요. 공정부대의 임무는 항상 그 말미에 뭐라고 조건이 붙냐면 가능한 한 적과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시, 납치, 암살, 폭파 이런 데 특화된 부대지 적하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보급품이 다 떨어집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되는데 탄이 없어요. 목이 말라 식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신도 안 되고 영국군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하루가 더 지나요. 그 9월 19일 새벽 5시 15분 영국 공정부대는 지금까지 부여받은 모든 임무를 취소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방어를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땅을 파고 참호전에 대비하라 이러한 지시가 내려오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 15시가 됩니다.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땅 파고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독일군 포탄 맞고 독일군 총격 받고 이렇게 사기가 바닥으로 딱 떨어졌을 때 독일군이 18시에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워 다이어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일군이 한 것은 거의 학살과 같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소름 끼치죠. 9월 20일에서 24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영국군의 피해가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태가 계속 반복돼요. 병사들은 이제 초군 목표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사하기 직전이에요. 9월 25일에 영국군 총사령부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부대 대응을 유지하지 않아도 좋다. 모두 도망가라. 현 위치에서 죽음만은 피해라. 그래서 라인강을 따라서 독일군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것은 철수나 퇴각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가라는 지침만 내려가고 어떠한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채로 어떠한 지원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도망가라는 명령만 내려갑니다. 영국군은 끝까지 너무나 무능했죠. 이렇게 해서 마켓 작전이 끝나는 거예요. 작전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돼서 사라진 거예요. 도망치는 것으로 작전이 끝난 유일한 작전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봉대대, 그 안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선봉대대 대대장은 워 다이어리에 뭐라고 썼을까요? 상황일지에 이렇게 썼어요. 마켓 작전 계획은 감당할 만한 도박이었다. 모든 공정작전은 도박의 요소를 갖고 있다. 상당히 옹호하는 것 같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상급부대의 지침에 어느 정도 맞추는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한 줄이 써 있는 게 대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한 도박이었다. 도박 자체도 나쁜데 실패했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미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제2차 세계대전 공간사에 마켓 가든 작전의 실패 요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작전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모험을 요구하거나 운이 개입되어야 되는 작전 목표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군사작전의 목표, 작전 계획의 목표, 전투 사례, 전쟁하면 미션 임파서블 맨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을 군대를 넣어서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성공한 작전, 훌륭한 작전은 이미 그 작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여건을 다 조성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대를 실전 투입을 합니다. 달성 가능할 것 같지 않을 때는 여건 조성 작전 등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다음에 비로소 실행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된 것이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